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연이는 하비 다이아몬드,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베트남 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는 뚱보였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에 고무되어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지금은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 이상 먹을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12시 이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먹는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체의 8시간 주기. 난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다음날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자.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밤늦게 먹은 음식이 위를 떠난 이후 진행되는 동화 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 일찍 먹기를 원한다. 음식이 위를 빠져나가는 데는 최소 3시간이 지나야 한다.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점심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배출을 하고 있었고 몸은 배출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까지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몸에서 반응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섭취 주기에 들어서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자연적 인체 주기에 바탕을 둔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인체 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툭 튀어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독성 노폐물과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배출 주기가 관건이다.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을 쇠약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막는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 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위와 장은 너무 지쳐 있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기 원한다.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곳은 어디일까? 다리 근육일까? 뇌일까? 아니다. 그곳은 바로 소화기관이다.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소모된다. 사실상 음식을 소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없다.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으면 몸은 더 힘들다. 한 끼에 하나의 농축 음식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은 위험하다. 이유는 단백질마다 성격이 아주 다르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 이상의 단백질에 필요한 소화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단백질은 몸 조직에서 부패한다. 이것은 고기, 계란, 유제품이나 견과류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단백질을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사자는 얼룩말을 먹을 때 구운 감자를 같이 먹지 않는다. 사자는 엄격하게 밀림에서 허락된 단품 요리만을 먹는다. 자연 속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그들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음식을 자연의 법칙에 맞추어 섞어 먹는다. 자연 속의 동물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섞어 먹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건강한 이유다. 그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먹는다.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우리는 닭고기든 소고기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먹는다. 그것도 섞어서 우걱우걱 구겨 넣는다. 자동차왕 포드도 실천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음식 배합의 실천가이기도 하다. 그는 만 12살에서 만 17살 사이에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기능공 양성학교를 설립했다. 소년들은 인문과목뿐 아니라 농업, 전기, 자동차 공학, 배관, 목공과 직업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포도가 주장한 음식 배합의 이론도 실천해야 했다. 차, 코코아, 정제소금뿐 아니라 설탕, 케이크, 파이, 푸딩, 다른 종류의 달콤한 후식이 금지되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화학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섞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야채 샐러드는 하루에 2번씩 제공되었다. 그리고 소년들은 놀라운 학업 성적과 에너지로 헨리 포드에 보답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소화에 한계가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소화기관은 몸의 다른 기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제대로 된 음식의 배합은 에너지를 풀어주어 해독해준다. 따라서 제대로 먹으면 허기질 이유가 전혀 없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가면서 10일 후에 5kg을 빼자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은 체중 감소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만에 위를 통과할 음식을 먹는다면 바로 거기서 벌어들인 5시간의 에너지가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그 음식이 쉽게 장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벌게 된다. 미국인들은 1년에 수천억 달러를 약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처방약이 타가메트이다. 타가메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소화불량을 위한 것이다.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된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과일은 소화하는데 다른 어떤 음식보다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일까? 과일은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 후에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샌드위치를 먹고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하자 그 사과 한 조각은 위를 거쳐 바로 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 방해받고 만다. 그 사이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한다. 과일이 위에서 샌드위치와 소화액을 접하게 되는 순간 음식의 전부가 상하기 시작한다. 위 안에 단백질이란 단백질은 부패하고 탄수화물은 모두 그곳에서 발효된다.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선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는 채로 섭취되어야 한다. 공장에서 농축되어 만들어진 오렌지 주스는 저온 살균 처리되면서 마시기도 전에 산성화된다. 시중의 오렌지 주스는 모두 100% 산성이다. 이 액체를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을 찌운다. 당신은 아마도 주스는 도대체 왜 마십니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통째로 먹는 것이 부서진 것을 먹는 것보다 항상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커피, 차, 알코올, 드링크류 같이 독성이 있는 것을 마시는 것보다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를 마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중요한 점은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부서져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머금고
삼키기 전에 침과 섞이기 해야 한다. 천천히 씹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과일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 아침에 오로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이 법칙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항상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전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을 충실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이로움을 준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당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 원리만 시작한다면 아침에는 과일만 먹는 것이다. 과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열을 가해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거나 혹은 식사 후에 먹음으로써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공복에 먹은 과일은 긍정적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칼로리 계산은 바보짓이다.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는 기존의 관념은 완전히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순결한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살찌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하겠다. 잘못 배합되고 독성이 많아서 몸을 틀어먹는 음식이라면 아무리 낮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중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매일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위는 심장질환, 2위는 암으로 죽는다. 식사할 때 채소의 양을 늘리면 이 두 가지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는 셀 수도 없이 많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의사들은 우리가 먹는 방식을 바꾸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지방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뚱뚱한 채식주의자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대신 빵과 국수와 피자를 먹는다. 고기를 먹는 대신 설탕이 듬뿍 들어간 크래커와 쿠키와 콜라를 먹는다. 시중에 공장에서 만든 주스와 라면,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음료를 먹는다. 그것도 부족해서 비타민제와 칼슘제와 근육 강화제와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는 일체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다. 저자는 오전 12시 전 살아있는 과일 섭취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